2월 27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과 경제지표 호조로 급락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4%, S&P 500 지수는 0.61%, 나스닥 지수는 0.43%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택 소비자 기대지수 호조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부양 발언에도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불투명해진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영국의 소매 판매 부진 등으로 사흘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은 1.34%,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67%, 2.27%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야심작 갤럭시 노트 8.0을 공개했습니다. 태블릿 PC 시장의 강자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와 뜨거운 판매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LG전자는 고화질 옵티머스 G 프로를 필두로 세계 모바일 시장 선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예상대로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72명이 표결에 참여해 197명의 찬성으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정보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현재 호재와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불거지면서 약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버냉키 연준 의장의 간밤 상원에서의 양적 완화 기조 유지 발언은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급락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이탈리아 총선 불안감 속에 2,000선을 지켜주는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를 소화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 더 앞을 내다보기에는 시퀘스터 협상이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 하는데요. 오늘 예쁜 딸을 출산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뉴욕 증시가 간밤에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미국 출신인가 봐요. 이게 참 다우 증시가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는 바로 버냉키가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버냉키 발언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죠. 그러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낙폭만큼은 어느 정도는 회복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들 캔들로 잉태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14,000포인트 부근이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4,000포인트가 조금 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신다면 일단 또 주택 경기 지표에 대해 호주세가 좀 더 연출이 됐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좀 더 글로벌적인 분위기보다 앞서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데 1월에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내 최고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상승분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시장 예상치, 전문가들의 예상치와는 거기에 뛰어넘는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내면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S&P 500 지수 중에 우리가 소비업종과 에너지업종이 상승했다는 것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은 에너지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업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IT 전기전자였다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구간은 바로 IT의 화랑으로 인해서 애플이 달려갈 때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에너지 업종 그리고 소비 업종이 어느 정도 대표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지금 주도주는 바뀌고 있다. 그 모습을 나타내는 S&P 500 지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앞서서 김보람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로 유럽 시장의 불안감이죠. 불확실성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만큼 방향성 자체를 뚜렷하게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꾸준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가장 큰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이탈리아 총선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재선거 여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뉴스도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시장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우리는 지금 도출되게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상당히 어정쩡한 자리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투리가 아니죠. 어정쩡하게 걸려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197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197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상단에 2025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추가적인 상승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올릴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상보다 약한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그런 모멘텀을 조금 들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중국이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연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효과는 선반영이 되었는가 아닌가 이런 또 시장의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불편한 투자 심리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주식형 펀드 자금도 순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하시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뭐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투신권의 매도세입니다. 주식형 펀드가 계속적으로 순유출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부분은 가장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투신권의 이 매도세 자체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연기금은 힘들죠. 지금은 외국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연기금의 지금은 지수 밴드상은 1970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추가적인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투신권의 물량을 외국인이 얼마만큼 끌어주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그게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키워드 짚어봤고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를 한번 나타내보면요. 일단, 코스닥 업체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연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종목군 중에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모바일 결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는 친숙화된 기업이죠. 그만큼 그런 친숙화된 만큼 매출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에 투자를 좀 더 주식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신권의 매수세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 은행권의 매수세 통틀어서 지금 기간의 매수세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 작은 박스권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11월 달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지만 한번 상봉을 3번의 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굳건하게 지지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이었던 13,000원대를 어제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밑에는 60일선과 21선 그리고 이평선들의 밀집으로 인해서 큰 시세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했는 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눌림목으로 조금 오늘 장에 공략을 하시는 방법은 어떻겠나 그렇게 조금 제안을 해드리겠고요. 앞서서 물량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있던 물량을 우리가 악성 매물로 보시기보다는요. 먼저 순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실적이 동반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큰 시세를 이룰 수 있는 단기까지 왔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14,500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수가 같은 경우에 14,300원 부근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14,500원을 쉽게 올라간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어느 정도 꼭지를 뚫을 때는 상당히 큰 시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14,500원을 돌파해도 괜찮은 구간이니까 그때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오늘 13,300원에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KG 이니시스 담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관심 종목과 유망 종목 모두 업종까지 찾아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볼게요. 2월 21일 추천해 주셨던 모나미가 한번 AS를 받아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무난하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요. 어제 장에서는 보니까 4,500원까지 4,600원 가까이 장중에 올랐더라고요. 자세한 AS 받아볼게요. 예, 일단은 그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 예. 추가 달성을 좀 쉽게 하는 모습인데요. 네. 역시 뭐 그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어디로 잡고 투자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가 잘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나미를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처음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쉬운 구조고 또 이걸 가지고 당분간 뭐 계속 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장중에 올랐다가 장 후반에 막판에 좀 주가가 무너지면서 약세를 좀 타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신임 총리하고 연계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분위기고요. 막상 이제 어제 그 신임 총리가 이제 국회 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매수가 그 전에 기대감에 의해서 들어오다가 막판에 이제 그 재료가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재료 노출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당황스러우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최근 시장의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매수가 또 계속해서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막판에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황하지 말고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목표 달성을 했지만은 또 조정을 주면은 장 마감쯤에서 또 재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 매수는 금방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조정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종목을 반복해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그 한 50%에서 100%까지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야, 이 종목을 내가 바닥에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왔으면은 단숨에 이 따블을 먹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하고 들고 간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의 거래를 반복하면서 누적 수익을 50%고 100%고 늘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도 그런 식의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이밍을 노리시고 또 추가 수익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나미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업종인가요?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해외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는 바람에 우리 증시도 2,000포인트 아래로 잠깐 떨어졌다가 겨우 1,000포인트만 회복을 해놓고 말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모습도 없었고 또 최근 들어서 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시장이 한마디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강할 정도로 변동성이 전혀 없고요. 또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고 또 대응을 해도 큰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성을 다시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개별주가 됐든 테마 종목이 됐든 움직이는 쪽으로 가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수익 실현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정치 테마주를 계속해서 좀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제 문을 찔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이 꺾어질 때까지 그리고 또 이런 식의 강도를 가진 종목이라면 한 번에 바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꺾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고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도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순환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절대로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점 매수 하셔야 되고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철수 관련 인맥 관련주입니다. 네. 안철수 씨가 또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심리적인 요소가 역시 강하겠죠. 종목들을 보시면은 역시 대표적으로 써니전자 같은 종목이 있고요. 써니전자는 요번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급락을 했고 연속으로 하한가를 5번 맞았다가 요번에 어제 이제 하한가가 풀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거래량이 4천만 주가 넘습니다. 5천만 주 가까이 되는데요. 실제 주식 숫자가 1,9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거의 모든 주식이 한 번 이상, 2번 정도 손바뀜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거래하기가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주식도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1선까지 내려왔는데, 추세는 좀 약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써니전자의 안철수 씨하고 연관이 있는 대표이사가 빠져나가면서 코미팜으로 종목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코미팜 같은 종목도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겠고요. 또 메커스라든지 아니면 오픈베이스라든지 또 링네트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망 업종으로 정치 테마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안철수 관련주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최근에 매수가 계속 몰리고 있는 링네트인데요. 네. 신규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철수 관련주도 지금은 추세가 죽은 종목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따로 구분이 좀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한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조정을 줄 때 저점 매수 내지는 분할 매수로 가시는 게 좋고 또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4,000원에서 4,050원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500원 전 고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 정도로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링네트까지 담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입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청송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2,000포인트는 지켰지만 하락 마감됐는데 일목균형표상으로 살짝 구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데 오늘 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어제 제가 여러분 저태 이제 장 자체에 이제 선행스팬 그 원 구름 안에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이다고 했는데 일단 지지를 받는 모양인데 받는 모양이 뭐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그 큰 장대 양봉의 잉태형에서 이탈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는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의 상승폭이 38% 조정받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주가의 상승폭에 38%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데 이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가 자체가 11일평을 건드렸습니다. 11일평을 건드렸기 때문에 장 자체가 반등하더라도 또 11일평을 쉽게 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121일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21일평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한 주 반 정도 급격히 상승할 그런 모양이고요. 거기다가 61일평까지도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상승을 하는데 61일평이 마지막 끝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한 2주 정도는 주가 급락 나오지 않을 것이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61일평과 121일평이 이제 잘리는 부분이 워낙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 장 자체가 앞으로 한 2주가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이유는 굉장히 장 자체를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어제도 보다시피 여러분이 장 자체가 1991포인트까지 빠지는 그런 장세였거든요. 91포인트 같으면 여러분 한 4포인트 빠지는 그런 장세입니다. 예, 고점에서 34포인트 빠지는데 굉장히 데미지가 컸습니다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만 원에서 플러스 보합 내면서 주가가 이제 올리는 그런 모양인데 삼성전자 이제 또 똑같은 입장이에요. 삼성전자도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스팬 우원가 이제 150만 원의 지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150만 원 닿자마자 땡기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은 꼬리가 이제 선행스팬원을 한번 건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답습의 효과가 있거든요. 답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장 자체는 급격히 싸늘히 식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이 글로벌 증시들이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들이 요즘 자기 흔들기 있습니다. 어제 유럽은 폭락했거든요. 예, 유럽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폭락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또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 반면에 또 아시아 증시는 어제 또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글로벌 증시가 물론 시차를 두고 이제 상승이나 하락을 하지만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장도 일단은 어제 고점인 2010포인트에서 또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물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죠? 선물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270에서 여러분 찍고 3일 만에 264까지 내려오는 이런 300만 원 내려오는 그런 불상사면 불상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물의 무게중심이 첫째 무게중심이 263에 있고요. 두 번째 무게중심이 265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265까지는 쉽게 내려갈 그런 모양이라 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265 거의 내려와 버렸거든요. 265를 쉽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늘 좀 반등하겠지만 그 다음 내려올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250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번 반등 후에 또 너무 공격적인 선물이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다. 주가가 이제 짧은 시간에
워낙 이제 짧은 시간에 굉장히 그 상승도 했지만 짧은 시간에 또 하락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 저는 275 이상 이 부분은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에서는 방망이를 항시 짧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매물대는 속일 수가 없죠. 매물대에서 어제 이제 저항을 받고 튕기는 그런 모양인데 이 매물대에서 튕긴다는 것은 매물이 지지를 일단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 것이냐가 보는데 지금 이 위쪽의 매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은 지금 자리에 갖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차하면 주가가 오르면은 무조건 팝니다. 오르면 무조건 팔기 때문에 종가가 계속 약해지는 모양이거든요. 장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4일째 연속 이 윗골이나 음봉이 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가에 계속 약세 모양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종가에 약세 모양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장 자체를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사실 매물대, 중심 매물대 아래쪽에 주식 사는 게 좋지 중심 매물대 위쪽에 주식 사는 거는 굉장히 바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소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특금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고객의 특금이 뜨는데 이제 기관이 매도 후에 출금 안 하는 그런 부분이지 절대 고객의 특금 믿을 게 못 되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즘 양다리 걸쳐 그렇지만 어쨌든 간 외국인과 기관들은 선물 자체가 푸시거든요. 아래쪽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저번에 한번 깨지고 1조 8천억 정도 지금 콜로 갖고 있는데 개인들이 더 걸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완전 함정 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콜을 걷던 것은 주식을 계속 사라 이거거든요. 개인이 주식 살 때 밀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쪼록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장세입니다. 장이 뜨더라도 불안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게 두셔야 되고요. 미 증시가 반등했으나 그 전날 워낙 큰 폭의 장대 음봉, 살 사람 다 싸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만은 기준선 지지 모양이 뭐 크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 증시도 굉장히 오늘 갭 하락하는 그런 모양인데 유성형이죠. 이런 걸 유성형이라는데 모양이 크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독일 증시는 완전 하락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음봉만 난다면은 앞에 구름까지 변할 것 같고요. 영국 증시는 완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손치 흔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사이 여러분들이 OBV 지표가 굉장히 잘 맞았죠. OBV 지표가 어제 데드 크로스 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OBV 지표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맞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OBV 지표를 여러분 믿어야 된다. 왜 그러냐? 거래량 없을 때 거래량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OBV 지표가 데드크로스 났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큰 경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볼 때 MACD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주가가 급락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데드크로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주가가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는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급락은 MACD가 여러분 영선 하방 이탈할 때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뭐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먹을 게 서서히 없어지는 장이다. 그렇지만 짧게 번대해라. 제가 양면성을 지금 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중국 증시를 여러분 관심을 꼭 두셔야 된다. 상해종합 증시가 지금 연급파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떨어진다면 우리 증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해 증시 하나만 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짧게 휘두르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상원입니다. 현재 MACD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급락은 없겠지만 이 OBV 지표 데드크로스가 현재 시장 상황 경고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시장 대응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꼽아주셨나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대덕전자입니다. 예. 하드웨어 전자 장비 및 기계 관련 회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PCB 산업을 선도해온 핵심 부품 업체로서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PCB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IT 산업, 가전산업, 자동차 산업 등으로 최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유보율 1700%로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원에서 11,000원입니다. 목표가는 12,0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우량주 사시면 2, 3주는 그냥 편하게 들고 간다. 그런 자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절대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손절가는 1,1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대덕전자 살펴봤고요. 이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보주 매매에 대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들어볼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보주 작전주가 오늘은 정보주 작전주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주란 가장 자신과 친한 친구나 부모 형제, 선후배, 직장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정보가 잘못되어 큰 손실이 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낼 뿐입니다. 저는 정보주로 인해 주위에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싸움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되도록이면 친하고 귀한 사람일수록 본인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정보는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정보를 주었다가 친한 분들이 막대한 손실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손해보상해 줄 수 있는 자신들은 있는지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큰돈 벌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용돈이나 맛있는 밥 한 끼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주의 진실과 뿌리는 사기와 거짓말이 거의 90%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들 보면 앞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샀다고 해놓고는요. 뒤에서는 몰래 1억 내지 몇 억 전 재산을 사는 분도 전 재산을 투자하는 분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모두 본인들의 욕망과 허황된 꿈을 꾸다가 거의 100%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누가 되든 정보를 주면 아예 믿지 마시고요. 설사 전문가가 할지라도 정보주라고 할 때는 약 50% 정도만 믿으면 되겠습니다. 정 사려거든 약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만 사시고요.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 돈 없어져도 괜찮다 하고 싶을 만큼만 사시면 됩니다. 최소한 금액을 적게 하시고요. 정보 주식이 상승 시에는 약 2번이나 3번으로 나누어 잽싸게 팔고 나오는 길만이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정보 주는 사람이나 세력들을 만나면 기본 10배 간다, 100배 간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로 모두 사기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큰돈 벌기 쉬우면 왜 직장 다니고 힘들게 학교 다니고 하겠습니까? 모두 주식하겠죠. 특히 청와대, 국회의원, 장관들이 개입했다. 큰 계약 건수가 있고 수십 배 큰 수익이 난다는 말일수록 뻥일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요.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 확실하다면 서로가 원금 보장 각서나 담보, 공증을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확실히 그 회사의 대주주나 사장, 진짜 세력의 주포를 알아도 성공 확률은 약 20에서 30% 선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를 샀을 때 상대방이 10배, 100배 상승한다고 해도 거의 100% 더블 가다가 하락하는 종목이 허다합니다. 20, 30% 수익이 났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50%나 100% 수익 시 분할 매도하시는 방법이 참 좋을 듯합니다. 100% 이상 상승하는 것은 신의 뜻이니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약하자면요.
자신들이 직접 그 회사의 대주주나 사장 그리고 세력을 정확하게 안다든지 계좌에 수백억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절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정보 주지 마시고요. 정상하게 하려면 서로가 원금 보장 각서 쓰시고 하십시오. 담보도 제공하시고요. 그래도 사시려거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없어져도 될 정도의 돈으로만 하시고요. 상승 시 20, 30% 수익 시 절반 매도, 50%, 100% 수익 시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주식 재벌 워런 버핏도 1년 수익률이 25%인데요. 정보주 들어가서 20, 30% 수익만 내셔도 크게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차트상 21선, 61선이 깨지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라고 해도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요. 빨리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오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27일 수요일 이 시각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BK투자증권은 비상교육을 꼽았습니다. 2012년 4분기 회사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요. 디지털 교과서 관련 성장 스토리도 긍정적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9,000원입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LG U+를 꼽았는데요. LTE 선제적인 도입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LTE 가입자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0,000원입니다. 다음은 IM투자증권입니다. 카프로를 꼽았는데요. 2013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1% 증가한 1,95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홀드, 목표 주가는 11,300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OCI 꼽았는데요. 중국의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가장 큰 변수지만 가격 상승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네페스를 꼽았는데요. 현재 네페스 디스플레이 주연 F 터치 사업의 수주량을 고려한다면 2013년 2분기 손익분기점 달성 이후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IBK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버냉키 의장이 현 단계에서 양적 완화 효과가 분명하다고 양적 완화 지속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주택 지표가 굉장히 상회를 하면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다만 전일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 재선거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주택 지표 등 경기 지표가 호재를 보인 가운데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탈리아 재총선 불확실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보다 QE 종료를 불식시킨 버냉키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하락 재료를 희석질 전망인데요. 코스피가 지수 조정보다 기간 조정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엔화 약세 속도 조절로 수출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 진행 및 유동성 팽창 지속 그리고 G2 정책 이벤트가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마지막으로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둔 2,000포인트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IT, 건설, 정유, 은행, 증권 등 경기 민감주 분할 매수 및 코스닥 부분에서의 모바일 부품과 홈쇼핑 내수 소비 중심으로 중소형주 단기 트레이딩 접근이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봤고요.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이 비상교육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비상교육은 교과서 사업부 개발 및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8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근본 조달로 인한 신주 발행 주식수는 54만 주로서 주식 희석률은 4% 수준입니다. 동사의 장기적 성장 요인인 교과서 개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주식 가치 희석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2012년 4분기 회사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2013년에는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 매출이 반영되고 고등학교 및 초등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 심사 계획이 예정됨에 따라서 동사업부의 매출은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가 2014년 3월부터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동사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디지털 교과서 관련 표준안이 발표될 계획으로 연말에 심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스마트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는 132곳, 160학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스마트 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의 방향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관련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긍정적일 것을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와 목표 주가는 1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0.1% 내린 1997포인트, 코스닥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수는 0.7% 오른 529포인트, 530선 회복도 가능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국토장관에서 이제 태국 물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회에 대한 환영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태국 물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900조 이상의,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만큼 또 많은 투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설명회 만찬이 이제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류 그리고 아웃도어 용품 박람회인 박람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안전행정부 또 문관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정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네오이지 게임에서는 자체 개발한 이제 신작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인 야구의 신이 오늘 이제 사전 공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점도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미국에서 이제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1월달 내구재 주문 그리고 1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미국 2위의 할인 매장인 타겟이 4분기 실적 발표, 또 미국 3대 백화점 체인점인 JCPenney 그리고 세계 최대 소셜 커머스 사이트인 그룹폰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가 1998포인트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밋밋한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저점 매수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이 2000포인트를 마감을 시켜놓으면서 상당히 좀 밋밋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2000포인트를 테스트한 이후이기 때문에 좀 현재의 구간대에서는 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일단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03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은 2100포인트까지 2080포인트까지 열려져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하나씩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고된 악재가 확정이 되었을 때 또 그 악재로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호재로 탈바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국내 증시는 대외 악재에 다시 발목을 좀 잡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 기대감을 누를 정도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 주체와 또 외국인과 또 투신권 쪽에서도 지금 시장에 2000포인트를 다시 재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을 두었던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조정은 오히려 우호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난번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런
조기 완화에 대한 논란을 이제 좀 일축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뉴욕 증시가 이제 전날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악재를 딛고 반등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에도 좋은 분위기로 좀 이끌고 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을 좀 놓고 보면요, 3조 원대의 거래 대금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조 원대의 거래 대금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던 시장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투자에 대한 포커스는 파생 쪽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당분간 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자리 포지션 싸움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방향성이 풀리는 시기는 바로 3월 달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인 트리플 위칭데이, 그러니까 다 3월 달 둘째 주 목요일 날에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미국 증시와 또 글로벌 증시 악세로 코스피가 장중에 뭐 큰 폭으로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저는 투자자들 분들은 오히려 흔들리지 마시고 마디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증권주 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요, 뭐 키움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저는 증권주에서는 뭐 키움증권, 그리고 건설주에서는 뭐 대림산업,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뭐 기업은행, 그리고 뭐 조선주에서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혹은 삼성중공업, 이게 지수 눌림 시 만약에 좋은 눌림을 보여준다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주도 섹터의 그 업종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월 동시만기 전까지 지수는 2,000선 부근에서 밋밋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관심 업종으로 증권, 건설, 금융, 조선 꼽아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